장관, 청와대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정상 간의 어떠한 합의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남북 간의 합의는 그 국회에서 정해주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조약하는 조약은 아니다 하는 말씀에 외교부도 동의를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서 네,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헌법 그리고 말씀드린 그 남북 관계 발전 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은 국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이중적 입장 아닙니까? 특히 장관께서는 유엔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위직에 근무한 바 있는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은 국가연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고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남북 간의 그런 어떤 틀에서는 그 서로 특수한 관계라 이렇게 합의를 했고, 특수한 남, 관계지요. 네, 남북관계법에 따라 군사 합의는 재정 부담이나 입법 사안이 아니므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셀프 비준을 해도 된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동의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정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법은 그렇습니다마는 헌법 정신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 합의서가 단순한 문서라면은 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 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그 통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와 통화 직후에 그 미국 내부의 소통 절차를 좀 점검을 한 결과 다시 전화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뒤에 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두 번째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국이 군사 합의서를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실상의 조약으로 봤기 때문에 외교부 사안인 조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보는데 장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이것이 조약이다 아니다 하는 논의는 그 통화 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할 당시에 강 장관은 국방부에서 이 군사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 시점에. 통화 어, 당시에는 충분히 보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받고 그럼 저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질의에 답변을 했고 그 미국 내부의 그런 어떤 소통 절차를 좀 점검을 해보라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폼페이오 장관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군사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경악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강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강 장관이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이 알면서도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해상 완충 수역 설정,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포문 폐쇄, 전술훈련 금지, 비행 금지, 공중 정찰 활동 중단 이 내용들이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안전 보장에 저촉되고 헌법 제66조의 영토 보전 의무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강 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국방부 측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강 장관이 물었는데 왜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해요? 네, 다만 그 남북 관계에 관한 합의는 그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별도의 비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한 제가 것으로 헌법 있습니다. 제60조, 헌법 제66조 이 내용에 대해서 강 장관이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군사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 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험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 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 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의 영토 보존의 의무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혼자 결정하고 혼자 비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제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업무 성격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함의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안보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적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인 합의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보다 더 상세한 답을 드리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군사적 합의는 남북 간 긴장 완화가 기본 목적인 그러고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합의로서 안전 보장, 국가 간의 그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속 합의를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수정 및 발효 조항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입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입법과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참이 설정하는 작전 인가구역 설정 등 군사 법령, 어로 한계선 등 해양수산부 관련법,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른 선박의 정선, 검색, 납포권 제한 등 우리의 입법권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남북관계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또는 남북 합의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모두에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상으로 외교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법 체계에 대한 그 유권 해석에 있어서는 주무 부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남북 간의 합의는 헌법 제3조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 규정에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볼 수가 없다는 개념 정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가 간에 서로 합의를 하는 조약이라고 남북 합의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선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14선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1년에 자서전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남북 14선언은 법률적으로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批准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의批准 동의를 받는 것은 헌법 60조에 따라서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의 인식과 외교장관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14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이라든가 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평가를 드리기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헌법과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기본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4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평가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드리는 게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조약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批准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가 잘못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 14선언이 조약이 아니라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바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우리 안보를 해치는, 다시 말하면 안보를 포기하거나 또는 안보에 위협을 주거나 하는 등등은 현재도 실정법에 의해서, 즉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군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북관계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서批准 동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대개 하고 또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이해할 만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 그 군사 합의서는 그 우리의 튼튼한 안보 태세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를 한다는 전제로 그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남북 간의 합의를 조약으로 보고 조약의 성격이기 때문에 헌법 60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批准 동의를 받아서 체결을 한다. 또는 국회의批准 동의를 안 받더라도 조약의 성격을 부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14선언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안보에 대한 큰 우려를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과 남북관계 발전법을 위반하는 이야기고, 특히나 14선언에는 법 자체가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이것은 국회의批准 동의도 필요 없는 남북 간의 합의에 불과하고 조약도 아니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은 헌법도 법률도 법 자체의 유권 해석도 모두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또 그리고 이걸 조약으로 보게 되면 헌법 6조에 따라서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고 국내법은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약은 남북 합의가 조약으로서 법률적 성격을 효력을 부여한다면 국내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행을 하든 말든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든 말든 대한민국 국내법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합의는 법으로서 계속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고 준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네, 남북 관계에 관한 합의서는 그 별도의 법률로서 지금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야의
또는 정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만일에 이 부분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국회의批准 동의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면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이 지금 국회에批准 동의를 요청했는데 저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批准 동의 요청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이 바로批准할 사항입니다. 14선언의 법제처 유권 해석 선례도 있고 또 남북관계 발전법의 해석상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회에批准 동의 요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판문점 선이 4월 27일 날 선언이 되는데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만 지금 6개월이 됐어요. 아직까지批准도 안 된 상태에서 전부 판문점 선언 이행이 판문점 선언 내용이 전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평양 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批准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대통령이批准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批准 동의를 필요하는批准이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일단批准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속 합의서 평양 선언을 이렇게 대통령이批准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남북 간의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면 뭐 법적 조약이 아니라는 것은 예, 이미 결론이 네, 났고 조약일 경우에 그 조약 체계상 그 본 조약과 부속 조약 간의 그러는 상하의 관계가 있을 때도 개별적으로 아니 저는 지금 조약이 아니라는 외교장관님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조약의 그러니까 경우를 원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그 정부 통일부 법제처의 판단으로서는 그 평양 공동선언 또 이것은 예.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평양선언을 대통령이批准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의견과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몰라서 내가 묻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해서 시행하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바로 평양선언을 포괄하는 모법의 개념으로 보고서 지금 평양선언을 대통령이批准을 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남북 합의서들 간의 그런 어떤 그 법 합의서 간의 그 위계나 체계 또 그런 구체 문화대에 대한 그런 아니 평가는 길게 말씀하시고 말고 잘된 옳은 결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외교부가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유권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오해사 조치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장관께서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파장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거기에 그 뒷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앞으로 승인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 있었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또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장관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의 그런 어떤 그 발언 또 제가 그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정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초기의 발언을 가지고 그 기자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교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제 발언의 그 내용이라든가 추가 발언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아니 외교적인 용어로 네, 그 트럼프 주권 대통령 국가가 다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묵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 트럼프 타국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또 즉각적으로 반박을 한다 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